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 박지연이고요. 이제 매년 영화제를 저희가 12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항상 영화를 선정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이제 더군다나 제일 큰 고민이 개막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고민인데 늘 하고 나서 정말 뭐 늘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만큼의 어떤 만족도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 영화를 찾아내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해외 배급, 우리가 영화제 규모가 크진 않아서 정말 우리가 해외 배급사랑 이렇게 영화를 직접 갖고 온 일은 거의 드문데, 이 영화는 저희가 해외 배급사에 직접 전화해서 영화를 꼭 갖고 오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갖고 온 작품이고, 상영을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 영화를 우리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라는, 정말 마음을 좀 쓸어내리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을 좀 쓸어내리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에 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실 미얀마 유학생 대표인 칸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 영화는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다큐로 만드는 데에는 굉장한 시간을 요합니다. 뭐 아무리 작은 다큐라도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하고, 또 어떤 감독은 10년이라는 11년 동안, 뭐 김동훈 감독님은 영화를 만드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일은 21년에 일어난 일인데 벌써 다큐가 한 편 나왔다라는 건, 이 일이 얼마나 우리가 세계 각국에 이 일을 알려내고 급박하게 정말 목숨을 걸면서 이 영화를 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영화이란 거 한 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미얀마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광주를 떠올리고 광주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광주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연대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의 경험들을 대상화시켜내는 것들로서 조금 미얀마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이 영화는 그 여성의 한 명의 시선으로, 이 여성의 시위에 참가한, 미국 유학도 포기하고 시위에 참가한 여성의 눈으로 만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여성 운동가, 또 한 사람이 소수 운동가, 소수민족 운동가이고, 또 한 사람이 굉장히 예술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미얀마라고 해서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또 떨어져 있는 나라 속에서도 이제 소수 힘없는 여성 예술가, 소수민족 인권 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또 이야기를 포착해내고 끌어들였다라는 점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의미를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들, 2월 이전의 상황들을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칸지님께? 네, 제가 2021년 2월 전에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말씀한 내용들을 나라를 대표하는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는 공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받아주시지 마시고,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의 이게 생각과 느낌, 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답변으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쿠데타 사태 이전의 이야기를 말하면 좀 역사가 좀 긴데요. 역사가 좀 길고 좀 짧게 설명하려고 하면 2008년에 우리나라의 군부가, 현 군부가 미얀마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미얀마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 이전 사태들은 다들 뭐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계속 군부가 계속 정권을 잡아왔고 계속 소수민족하고 미얀마 국민들한테 좀 못된 짓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가 2008년에 국제사회에서 좀 압박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2008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2010년에 이게 선거를
이게 미얀마의 이게 선거를 열렸습니다. 근데 2008년 헌법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민주 국가를 이게 표현하는 헌법은 아닙니다. 그 헌법 자체를 보시면은 그 국회에 미얀마 그 상하 국회에 그 자리 국회의원 자리들이 있는데 의석의 25%를 군부가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뭐 선거에도 뭐 참가할 필요도 없고 어떤 정부가 올라오든 어떤 정당이 이기든 군부가 항상 그 국회 상하 국회에 20% 정도의 자리를 계속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은 75%를 이게 나라의 정당들이 그냥 그 선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도 100%로 이겨도 100%로 온 국민이 이게 100%로 이렇게 한 당을 투표하여도 75%의 자리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에 좀 말도 안 되는 법들도 많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취향이나 뭐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국회의원들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25%를 군부가 계속 잡고 있으니까 군부가 군부가 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결정적인 이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자면 2012년에도 아까 그 영화에도 보셨겠지만 이 로힝자 사태라고 좀 있었습니다. 슬픈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한 번 더 일어났고요. 2017년에 한 번 더 일어났고 그때에도 국회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 군부의 결정권이 좀 강한 거죠. 75%를 못 넘어가서 그리고 나머지 75%의 석에서 다 국민을 대표하는 그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고 군부에서 그냥 복장만 갈아입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은 또 자리 잡고 있었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아까 그 수지 여사를 대표하는 그 국민민주연맹은 그 2015년 선거에도 이겼고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2015년 선거 때도 한 80%의 결과로 이겼는데 그래서 80%라면 그 상하 국회의원으로 나눴을 때 한 60%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뭐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는 한 51로 이렇게 하면 50% 이상 넘어가면 다 승인된다 하면은 그때는 결정할 수 있고 뭐 아까 말했던 국가의 치안이나 그런 핵심적인 결정들을 내릴 때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쿠데타 그 일어나기 이전에도 군부하고 좀 그 수지 여사 쪽하고 좀 이거는 공적인 답변하는데요. 그 거래하는 것들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도 수지 여사가 군부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나가도 군부 쪽에 서고 그냥 군부를 변호해 주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예측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25%는 군부가 자동적으로 의회에 들어가게 돼 있고 75%가 선거로 이제 그 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75% 중에는 군부 정당도 포함이 돼.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 민주당, 뭐 무슨 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군부당도 따로 있으니까는 사실은 25%대 75%가 아니라 그 75%에는 군부 일부와 나머지 당들 이렇게 되는 거니. 헌법은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정말 너무 난감한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군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방금 설명 듣고 너무 깝깝함이 좀 밀려오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영화 속에서도 잠깐 봤지만 그 이제 우리가 수치 여사에 대한 어떤 그 지지와 응원의 마음들은 그 수치 여사가 이제 감금됐을 때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굉장히 좀 지지를 해왔었고 막 저희가 굉장히 수치 여사를 그 민주화 운동의 어떤 상징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로힝야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수치 여사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국제사회에서도 뭐 저도 이렇게 많은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야기가 지금 잠깐 나오는 거죠, 영화 속에서.
네, 잠시 예,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판단하고자 하면은 그때 잘못했죠. 수지 의사도. 그래서 이게 소수민족들 쪽에서 좀 인권을 그냥 이게 정이 이게 맞는 쪽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상황이 나라 안에 상황이 좀 불안정하고 그 우리가 모르는 사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그 군부와 좀 이렇게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같은 거 거래하는 것도 있었다고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나왔고 여기로 내가 좀 이것을 조금 보여줄 거니까 그럼 뭐 있었겠죠.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이게 말씀드릴 수 없는 얘기들이나 좀 예. 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도 언론이 다 막혀버리면 정말 이 뭔가 힘들을 좀 결집시켜내기가 참 힘이 든데 그래도 저는 이 시위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민주화 시위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여성들과 그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떤 그 시민 운동과 불복종 운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한 에너지로 터져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 군부가 25% 잡고 있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막 판단도 잘 안 서고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이 어떤 그 젊은 에너지라는 건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새로워서 정말 대단한 힘들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 그 여성분이 그 화자가 마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이 민주화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들이 저는 칸치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매주 일요일마다 시위를 하셨죠. 그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그 2월달 한 쿠데타 사태 일어나고 2월달부터 저희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생들끼리 부경대에서 미얀마 학생들 가장 많으니까 부경대 앞에서 그냥 그 저희 집회를 열었는데 한 학생들끼리만 집회를 열었고 그때 당시 우산역에서도 미얀마 시민단체, 미얀마 그 한국 시민단체와 미얀마 노동자하고 여기 뭐 사업가하고 다 미얀마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집회를 이게 열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같이 참여하고 계속 참여해왔다가 그 한 달 전에 부산에도 코로나 사태가 조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4단계 때는 저희가 조금 이게 집회를 소수로 이렇게 막 그 대규모로 안 하고 이게 혼자 이렇게 피켓을 들고 그냥 조용히 시위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도 학생회도 거기 참석해야 되는데 요즘은 시험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 학교에서 뭐 교수님들도 좀 가능하면 뭐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그런 것도 있었고 하니까 한 이번 달에는 참석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네. 그 이제 미얀마 이제 그 분들도 시위에 참가하지만 미얀마를 지지하는 이제 부산 시민들도 옆에서 같이 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그 더운데 막 2시간씩 서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든데 이게 미얀마 분들 쳐다보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힘들다는 표도 못 내고 엄청 힘들었다. 그리고 막 시민들이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그랬다라는 소식을 좀 간간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만약에 이제 지금 1인 시위라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되고 또 시험도 끝나고 이러면은 이제 다시 시위를 시작하면은 그 소식을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함께 뭐 이렇게 일요일 잠깐 1시간 2시간이니까 같이 나가서 우리의 마음들을 좀 표현하는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미얀마 시위는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만 못 참가 못하고 있고요. 여기도 도와주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저기 마이크를 우리 좀 넘겨서 이렇게 직접 칸지님에게 어떤 이야기 혹은 뭐 영화를 보신 감상도 괜찮고요. 뭐 어떤 뭐 질문이나 혹은 지금 버마의 이야기, 뭐 뉴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께서 좀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를 하면서 그 처음에 칸진 씨에게 마이크를 줬을 때 거의 한
10분? 그때 막 너무나 이 미얀마 현지 얘기와 그 답답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못 놓는 걸 보고 이번에 평화영화제팀에서 이제 제일 먼저 섭외해서 이야기를 하실 기회를 드려야겠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난달에 들은 게 이제 소마 어머니께서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방학 때도 본국으로 갈 수 없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상황.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 자리에 이제 같이 활동하는 유학생들도 와 계시지만 이 고립감이라든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그 절망감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유학생들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돌파해내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향은 그립죠. 고향 그리고 갈 수도 없고 고향 생각하면 답답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바라보고 저희가 희망하고 여기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보는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를 밀어주는 힘이 그 혁명을 좀 승리하자 그런 힘으로 저희가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서 미얀마에서 같이 저희 동지들과 저희도 지금 동지라고 부르요. 저희도 친구라 형제라고 부르고 동지라고 저희 동지를 하고 같이 싸우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여기서 주말에나 방학에 알바를 하면서 돈 좀 벌고 동지들한테 조금 이렇게 보내자 하면서 계속 모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마다 잠 잘 때는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갑자기 이렇게 미얀마 생각나면서 이게 눈물 흘리고 가끔씩 이게 식당에서 밥 먹다가 눈물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편하게 밥 먹고 있는데 내 가족은 내 동지들은 밥을 잘 먹고 있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에 그 군부한테 이렇게 미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들을 저희가 연료로 사용해서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요. 원래는 학생은 일을 너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 주말에 이렇게 좀 가능하면 알바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저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미얀마가 뭔가 이제 상황이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잠시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우리가 좀 잘 전해지지가 않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참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그 이제 코로나가 같이 겹쳐서 더 이중적으로 힘듦을 좀 겪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었고, 그래서 뉴스를 이제 저도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 뉴스라는 게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군부의 입장을 얼마 전에 발표했던데 세계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네. 대처하겠다라는 군부의 발표도 있었고, 또 한편은 또 압력이 있으니 이게 석방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다 교도소 앞에서 석방은 다 시켰는데 석방시키는 거 사진 찍고 그대로 돌려서 다시 교도소로 이제 다시 불법으로 다 넣고 지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들으신 어떤 이 영화가 5월 이후의 상황들은 조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에서 보니까 2월, 3월 얘기들을 이렇게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의 얘기들은 여기 아까 그 영화에서 안 나왔는데요. 그 이후는 3월 달부터 군부가 좀 이게 시위대를 조금 이렇게 힘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도 쏘고 이렇게 그냥 즉각 사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총 쏠 때도 머리에 맞습니다. 즉각 사살 머리에 맞아요. 그래서 그 미얀마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총 맞고 좀 희생되었던 친구들 보면은 다 머리에 총 맞고 죽는 대부분이에요, 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까 영화에서도 나왔던 친구도 산으로 이게 도망갔다고 하는데 도망은 아니죠. 도망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계속 이렇게 시위대하고 시위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 시위를 했는데 우리가 뭐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부가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어서 우리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상으로 이걸 대피하고 거기서 원래 소수민주 반군들이 있었어요. 원래 무장단체들이 있었는데 구조단체 쪽으로 와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무기를 이렇게 뭐 훈련을 받고 전선 선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군하고 미얀마 군하고 시민방위군은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 네, 그 드럼 치던 조가 정말 그 산속에서 이제 총을 들고 그 훈련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진을 보고 진짜 조금 마음이 좀 아파봤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궁금하신거나 뭐 지금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편하게 안경을 올리시는 거였군요. 아닙니다. 네, 사실은 좀 칸지님이 지금의 어떤 미얀마 민주화를 바라보면서 좀 특별히 하시고 싶은 뭐 이 영화를 보시고 좀 하시고 싶은거나 특별히 어떤 느낌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미얀마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응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 아프간 사태도 좀 전에 아프간 사태도 있었고 이렇게 미얀마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뭐 처음에는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뭐 계속 생각하고 미얀마 이렇구나 상황이 안 좋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이거 언론에 안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미얀마 사태가 정리가 되었다. 군부가 승리했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우리가 군부가 승리 못했고 우리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거고 우리를 미얀마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국민들은 계속 이렇게 저희가 힘을 보시고 이렇게 뭐 참여해 주는데 국제사회는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처음 2월달부터 계속 선언문만 내고 있습니다. 선언문 내고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계속 뭐 시민들이 막 석방하라, 양조하고 이거 화해하라고 하는데 그 말도 좀 웃깁니다. 화해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것 없고 군부가 쿠데타를 이뤘는데 우리가 서로 양쪽에서 화해하라, 양쪽에서 인응하라 하는데 우리가 시위대에도 집회에도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 자유와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밝혔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 상황까지 지금 무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져 있는데 국제사회도 아직까지도 그 태도가 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뭐 선언문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회의만 하는 뭐 그런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대 이번에 저희 이제 주제가 연대에 관한 이야기라서 뭐 홍콩 민주화 시위, 그다음 이제 방글라데시, 뭐 그다음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관한 이야기, 뭐 이제 중에 또 하나가 보스니아 내전을 다룬 이야기를 하나 뽑았는데 그거는 보스니아 내전에서 유엔이 얼마나 무능했는지에 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딱 터지고 바로 이거는 너무나 명약 관한 일이니까 이건 정말 그때 당시에 또 곧 있다가 또 유엔 회의가 열려서 전 유엔이 정말 뭔가 국제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즉각적으로 개입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뭔가 그 회의에서도 계속 회의만 이러고 아직까지 국제적인 물론 뭐 미얀마 시민만으로서도 승리를 이뤄낼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국제적인 어떤 연대와 어떤 이게 들어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나 몰라라 하는 국제사회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놀랍기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기업이 그 미얀마 군부의 실질적인 돈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좀 분노스러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한국의 포스코라는 기업 다들 아실 거예요. 포스코 대기업이 미얀마 군부하고 계속 이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미얀마 군부하고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주로 하던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가스전 사업이고요. 가스전 사업이고 두 번째는 철판 사업이고 세 번째는 관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처음에 2월달, 3월달에는 아무래도 관광 사업이 좀 일이 안 되겠죠. 미얀마 상황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관광 사업을 조금 이렇게 계속 중단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고, 여기 한국에서 한국 시민 사회하고 여기 한국 분들이 포스코한테도 이렇게 미얀마 군과 손을 떼라, 이게 동주를 좀 끊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압박감이 커지자 포스코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철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철판 사업은 아무래도 가스전 사업은 이익이 엄청 큰 규모의 이익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이익이 얼마 안 되는 철판 사업만 중단시키고, 이게 수천억 한 해에 수천억을 벌고 있는 가스전 사업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못 대고 있고,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얀마 시장을 완전히 철수하라는 그런 부탁은 아니고, 잠시만 미얀마 군한테 가는 배당금을 잠시만 멈춰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스코에 대해서는 우리의 말을 아직 순리하진 않지만, 포스코가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없지만, 그것도 계속 저희도 이게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라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포스코에 대해서도 좀 우리 미얀마 군과 손을 떼달라고 한국 분들에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25%의 군부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포스코라는 기업이 우리들의 미비한 목소리에 비해서 너무나 큰 기업이지만, 결국엔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좀 저항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면 꼭 이겨낼 수 있고, 이제부터라도 포스코와 포스코의 대주주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항의의 항거의 마음들을 좀 가져야겠다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칸지님에게, 네, 저쪽에 질문 주십시오. 네, 저 영화 잘 봤고, 저는 똑같이 대학원생인데요. 학생으로서 사실 어쩌면 내 친구들이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 앞에 계속 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사실 계속 목을 막히게 했는데, 영화 그래도 이렇게 투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한국 이제 전체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처음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이제 미얀마 유학생 친구가 있어서 이런 소식들을 좀 접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의 소식을 더 잘 전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채널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공유한 글을 다시 공유하는 방식으로 알리고는 있는데,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그런 채널이나 저널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는 미얀마에 대해서 뉴스하고 정부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한테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에서도 미얀마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는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긴 하는데 미얀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얀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전달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코로나가 좀 풀리고, 저희도 백신을 다 맞았잖아요. 백신을 다 맞았고, 좀 코로나가 상황이 좀 풀리면 12월달부터 저희가 계속 집회를 이렇게 미얀마 친구들에게 모여서 적극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할 예정이고,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희가 올리고, 그것도 한국 언론사하고 미디어
시청자들에게도 좀 배포하고 뉴스에 좀 나오도록 저희도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개막식에 봤던 영화를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 저희 그 저기 온라인 상영도 하고 있으니까는 영화제 기간 동안은 주위 분들에게 이 영화들을 좀 널리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예, 무장 운동도 아직까지 평화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평화 시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 아시다시피 군부의 명령은 즉각 사살이라서 평화 시위를 할 때는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월 달부터 6월 7월 달부터 저희 친구들이 저희 동지들이 쓰는 방법이 플래시몹이라고 합니다.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처럼 이렇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고 이렇게 머리에 이게 밴을 쓰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뭐 그래도 몰래 숨고 이게 현수막 같은 거를 몰래 가방 안에 넣어서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한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순찰도는 그 장갑차가 있습니다. 장갑차가 있는데 그 장갑차가 하루에 뭐 어떤 지역가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순찰도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장갑차 첫 차하고 두 번째 차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막 나타나고 시위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사라지는 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는 아니겠죠.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 한 10명, 20명 정도 그것도 가끔씩 잡힙니다. 잡히고 이렇게 총 맞고 좀 이렇게 위상하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아까 그거 말한 거는 그 도시의 경우이고 지방에서는 날마다 전쟁입니다. 지금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군부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무기를 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다 이렇게 방위군을 세우면서 저항을 하니까 군부가 전투기까지 사용하면서 막 이렇게 전투기를 쓰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 있는 시골에 있는 마을도 온 마을로 불에 태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무차별로 시민군하고 그냥 일반 시민하고 구별 안 나고 그냥 막 총으로 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들이 계속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혹시 뭐 마지막 질문이 없으시면 사실은 여기 칸지님뿐만 아니라 이제 미얀마에 이제 필리핀이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마이크를 좀 넘겨서 뭔가 이야기와 인사말을 조금 들어볼까 싶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 보면 이 장면들은 평소에 제가 매일 보는 장면들이 있지만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 쿠데타 후에.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살짝 조금 눈물이 났어요. 실제로 제가 그 장소에 가 있는 느낌도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유 없이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한국에 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도 노력 하고 있는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안한 마음 느껴서 그리고 민주주의 미얀마의 범혁명이 꼭 이렇게 군부 쿠데타를 없애는 것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지금 이것은 세계를 변화를 시키는 일이 아닌가라고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뭐 간주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살짝 조용히 이 한국 내부에만 조용하게 성공을 했고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는 미얀마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 뉴스 덕분도 그렇죠. 네, 인터넷 덕분에서 그렇고 전 세계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의 변화가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조건 곧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덧붙이실 이쪽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3월에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뭐 글이나 사진이나 많이 봤지만 생동감이라던가 현실감, 다가오는 현실감이 없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열기를 다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그만큼 이제 거리에서 시위라던가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평화 시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여성과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도 한국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시야에서 보자면은 지금 얼마 전에 감옥에 잡혀갔던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다시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 중에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그런 말로 표현을 못한 아주 나쁜 일을 당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신해서 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아이들의 그 미얀마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 로힝야족이 많이 살았던 그 소수민족인입니다. 저희가 소수민족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심정을 좀 잘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진짜 디모크레시가 되면은 이렇게 소수민족들을 지지할 수 있는 페더럴 데모크레시가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사람 아니라 필리핀 사람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또야식이 미얀마에 오랫동안 친구입니다. 네, 저는 질문 아니라 그냥 좀 한마디만 할 거예요. 우리 또 필리핀 그 1986년에 이런 문제 생겼거든요. 저도 그때 나 고등학생이야. 저도 그 고래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우고 희망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네. 저 아까 이 친구는 아까 그 영화에서도 라카인주라고 있어요. 라카인 시민이라고. 라카인 시민. 이 친구 아까 얘기하셨던 친구는 라카인 주에서 소수민족이에요. 라카인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라카인 족하고 아까 로힝야족이 좀 오래전부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 영국에서 미얀마 영국에서 이게 독립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미얀마 쪽에서 가인 소수 민족들도 방글라데시 쪽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쪽에 로힝자 쪽들도 이렇게 조금 멀리 여기 이쪽으로 넘어왔던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독립 이후에도 미얀마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좀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쪽의 얘기는 라카인 쪽하고 로힝자족이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라카인 지역이
아까 로힝자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라카인 지역도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예. 평화를 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길게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그 우리 네. 70년대 그 대한민국의 저항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아우라했던 시절인데 풀은 잠시 들어놓을 뿐이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우리 같은 힘없는 풀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잠시 들어놓을 뿐이지 다시 바람이 지나가고 하면 다시 또 일어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얀마를 지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김수영의 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영화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저희 평화 영화제를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가장 고마우신 우리 칸지님, 그의 친구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네,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고, 근데 아까 영화를 봤으니까 너무 영화에도 몇 번 울었고요. 울었고 그게 좀 긴장한 상태라서 좀 이게 어떤 것들이 뭐 마음속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이 자리에서 또한 그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 외국어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좀 이게 용서 좀 해달라고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말은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네, 미얀마의 민주화의 봄을 저희는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